격투기 선수들은 경기 전 2-3개월의 강도 높은 훈련과 체중 감량을 실시합니다. 이 힘든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선수들의 동기부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옆에서 격려해주는 코치나 싸우는 이유가 되어주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에는 유튜브로 동기부여를 하는 파이터도 많죠. 그리고 그런 파이터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유튜버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CT 플래처입니다. 실제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존 존스 선수는 경기 전 동기부여를 위해 CT 플래처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본다고 하고, P4P 챔피언 조르주 생피에르 선수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때도 생피에르 선수의 코치가 생피에르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CT 플래처에게 직접 영상 편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격투기 선수를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스타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 찾아본다는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CT 플래처는 파워리프팅 챔피언입니다. 벤치프레스로로 300kg가 넘는 무게를 들어올리는 괴력을 가진 선수죠. 하지만 그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바로 CT 플래처의 유튜브 영상들 때문입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말하자면 CT 플래처의 영상은 반은 욕설이고 반은 소파에서 일어나 운동을 하라며 소리 지르는 내용인데, 얼핏 보면 특별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CT는 150만 구독자에게 사랑을 받는 엄청난 유튜브 스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했었던 파워리프팅 유튜브 스타 레리 휠스보다도 훨씬 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CT의 어떤 면모가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불러일으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CT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1959년에 미국에서 태어난 CT는 범죄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컴턴이라는 지역에서 자랐습니다. CT의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성격 율법을 따르는 기독교 전도사였는데요. 거의 모든 것을 금기시하는 아버지의 훈육은 엄격하다 못해 혹독하였고, 많은 경우 그 혹독함은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CT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기억 중에 즐거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죠. 지나친 가정의 억압으로 가정에 대한 반감만 가득했던 CT는 전도사의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곤 했습니다. 성장기의 CT는 컴턴의 높은 범죄율이 오히려 자랑스러웠고, 다른 보디빌더들이 성장기 때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존경했다면 CT는 컴턴 출신의 미국 최대 갱단 크립스의 창시자 스탠리 윌리엄스를 존경했습니다. 집이 너무나도 지겨웠던 만 12살의 CT는 독립을 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았지만, 교회의 목사였던 아버지는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기타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성장기의 CT는 한순간도 안 돼! 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리고 CT는 언젠가 그곳에서 벗어나는 날, 그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참은 끝에 드디어 CT는 18살 성인이 되었고, 군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을 탈출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찾은 CT는 먼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종합격투기에 관심이 많았던 CT는 군 생활 중 가라데를 시작하고 검은 띠를 따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이 끝나고 우체국에서 직업을 얻어 안정적인 생계를 꾸린 CT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보디빌딩으로 흥미를 옮겼고, 그리고 머지않아 파워리프팅이라는 인생의 종착지를 발견했습니다. 파워리프팅이 CT의 관심을 사로잡은 그 순간부터 CT의 꿈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CT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파워리프팅으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 CT는 내셔널 벤치프레스 챔피언십에서 약 280kg의 기록을 세우고, Natural Athletic Strength Association에서 주관한 월드 벤치프레스 챔피언십에서 약 295kg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벤치프레스 외에도 암컬 대회에서 세운 약 100kg의 기록은 25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리프팅계에서 CT의 명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CT가 젊었던 8, 90년대에는 식단 관리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저 몸이 커지고 싶었던 CT는 맥도날드 음식이 입에도 맞고 몸이 커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CT의 몸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게 그는 20년, 자그마치 20년 동안 같은 맥도날드에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것도 항상 같은 메뉴였다고 하는데요. 한 끼 메뉴로 빅맥 4개, 감자튀김 4개, 애플파이 4개, 그리고 쉐이크 2개까지. 야, 진짜 칼로리 폭탄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담이긴 합니다만 보디빌더들이나 파워리프터들은 맥도날드를 먹어도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식비가 정말 많이 든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폭발적인 식단을 유지했던 CT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패스트푸드라는 것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고혈압 위험이 있으니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을 고치라고 경고도 했으나 안 돼! 라는 말을 가장 싫어하는 CT가 이 말을 그냥 들을 리 없었죠. 당시 날로 좋아지고 있던 파워리프팅 성적에 자신만만했던 CT는 의사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성기를 누렸던 CT의 몸무게는 140kg에 육박했고 걸어갈 때 보도블록도 무너질 것 같았던 CT 플래처는 자기 자신을 슈퍼맨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맨은 아니고 사실 그도 사람이었죠. CT의 고혈압은 세월이 갈수록 심해졌고 42살이 되자 증상이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업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병세가 악화되었죠. 사실 CT의 어머니 쪽 혈통에는 유전적으로 심장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CT 플래처가 45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유전의 영향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로부터 멀지 않아 어느 날 CT는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됩니다. 긴급 조치로 겨우 목숨을 건진 CT는 그 이후에도 헤아릴 수 없이 응급실을 드나들어야 했죠. 흉부를 열어야 하는 심장 수술을 해야 했고 수술 도중에 3번이나 심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병원 신세로 인해 CT의 몸무게는 50kg가 줄었는데요. 간신히 수술이 마무리되었고 CT의 담당 의사는 무거운 무게를 들다가 혈압이 몰리면 심장혈관이 터져 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또 한 번 안 돼! 라는 말을 들은 CT. 그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한심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운동을 하다가 죽는 게 낫겠다. CT는 그렇게 체육관으로 향했고 훈련을 계속하여 다시 몸짱 아저씨가 됩니다. 그래도 CT는 그 이후 파워리프팅은 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레리 휠스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두피에서 피가 날 만큼 피가 쏠리는 운동이 바로 파워리프팅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심장병이라는 역경을 이겨내며 꿈을 실현하는 CT.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었고 그와 그의 이야기는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CT의 병세가 잠시 호전되었을 때였습니다. CT는 하드코어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당시 CT의 트레이닝은 너무나도 강도가 높아서 운동을 하다가 기절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절을 하고 일어나도 CT는 욕설이 섞인 자극적인 말로 다시 무게를 들어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솔직히 CT는 인기 있는 강사는 아니었지만 캐릭터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체육관에 있는 CT에게 다가와 유튜브 인터뷰 제안을 합니다. CT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죠. 인터뷰요? 근데 유튜브가 뭡니까? 소셜 미디어입니다. 뭐 거부감은 없는데 혹시 거기서 욕해도 돼요? 예, 뭐 마음대로 편하게 하세요. 좋아요. 바로 찍으시죠. 그렇게 엄청난 우연으로 CT는 유튜버의 존재를 알게 되고 본인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54.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운동하러 와라. 하지 말라는 걸 해도 좋다. 너다운 걸 해라. 라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며 운동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죽음에 굴복하지 않고 나다움을 찾는 CT의 메시지와 이야기는 세상의 주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의 힘을 잃은 사람들과 시티 덕분에 인생을 되찾은 사람들, 그리고 절실한 사람들에게 시티의 메시지는 마치 건전지와 같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시티는 우리 격투기 선수들에게도 각별한 관계를 보여주었는데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야 하는 격투기 선수들에게 시티의 메시지만큼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영상 도입부에 소개한 존 존스와 조르주 생피에르 이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티를 찾았죠. 시간이 흘러 시티는 2015년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긴 다큐멘터리도 찍고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시티는 캘리포니아의 아이언 에딕스 짐이라는 체육관을 열었죠. 이제 정말로 모든 게 잘 될 것 같았지만 2017년 시티 플래처는 또 한 번의 심장마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심각한 증세로 절망적이었던 순간 하늘도 시티가 아직은 세상을 위해 할 게 남아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2018년 시티는 60세의 여성으로 추정되는 기부자로부터 심장을 기부받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죽음을 마주했던 시티는 다시 살아났고 절대 그 기부자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정말 1분 1초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고 싶게 해지는 그런 멋있는 사람입니다. 시티는 오늘날에도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쓰러져도 다시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운동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인물 시티 플래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죽음을 경험한 시티,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임전무퇴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격투기 선수뿐만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시티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